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녹화가 상당히 늦게 시작됐는데요. 장 끝나고 제가 그 고용센터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전업투자가 3월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3월 지나고 나면 전업투자는 끝내고요. 그 부업으로 그 투자를 돌리고, 예전에 제가 그 가게 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가게 낮에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틈나는 대로 시간을 쪼개 가지고 부업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마찬가지로 4월부터는 일자리를 구해 가지고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제 약간 그때는 좀 장기 투자 개념으로 해야 되겠죠. 시장을 내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쭉 체크해 가지고 아침에 매수해 놓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고 그냥 매매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용센터 가서 그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원래 새로 나온 그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하러 갔는데 그 신청도 못하고 그냥 헛걸음했습니다. 이 공무원의 세계가 정말 답답한 것이.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이 면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서류 작성하는데 가족 동의 사인을 받아가야 되는데 면회를 못 하니까 사인을 못 받아가죠.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요양병원에 어머니 계시는데 면회가 안 돼서 사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내가 대신 해도 되겠느냐니까 그때 나한테 이제 상담해주던 사람이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사인해 갖고 가져갔는데 오늘 접수받는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 사인이 아니면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코로나로 지금 면회가 안 되는데 사인을 내가 어떻게 받냐고. 그래갖고 한참을 논쟁하다가 그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는 한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원칙이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고 나서 돌아 나오는데 이제 책자를 하나 주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 그거 뭐하러 앉아있노?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잖아. 이런 좀 씁쓸한, 참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센터에 그 일자리 구해주려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뽑아놨어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거 설명한다고 또 사람을 더 뽑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빌딩 안에 엄청나게 많은 고용 창출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일자리는 없습니다. 왜냐? 저 같은 사람이 폐업해 버렸거든요. 제가 편의점을 하고 있으면 저희 가게에 직원이 4명에서 5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 닫아 보니까 저 포함해서 한 5명이 실업자가 돼 버렸죠. 이런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다 줄어버렸는데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일자리 설명해주는 사람만 막 뽑아놨습니다. 공무원들만. 전부 다 그 비생산적이면서 세금 먹는 하마죠. 그 공무원 연금까지 줘야 되는 엄청난 부채 덩어리들만 쫙 뽑아갖고 앉혀놓고 정작 일자리는 없습니다. 왜냐? 다 문 닫아본데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화만 나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화도 나고 지금 짜증도 나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뉴스도 보면 지금 그죠? 오늘 화나는 김에 조금 더 해볼게요. 전남 신안 앞바다에 48조를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안까지 간 김에 젓갈 시장에 가서 지금 그 젓갈 파시는 분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이 바람에 오늘 국내 증시가 확 뒤집혔죠. 풍력 관련주들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세계 최대의 풍력단지 48조 여기 놀래가지고 유니선이 그냥 급등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별로 믿음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수소차 2035년까지 뭐 몇백만 대를 수출해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수소차에 200 그때 한 100조인가 뭐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한국형 뉴딜에 200조 투자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봇 뭐 이야기 나오면 또 그거 가면 또 로봇에 또 몇십 조를 투자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울산 앞바다에 거기에 그 가스전 있는 거기에 대단히 풍력단지 이쪽 전라도 앞에도 세계 최대 풍력단지가 있고 그 전에는 그 울진 앞바다에 또 대단히 그 풍력단지 그 깊은 바다에 그 풍력 프로펠러를 어떻게 띄우려고 하는 건지 그 발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 그 정보의 댐 해가 그린 뉴딜에 또 몇백조 뭐 여하튼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뭐 풍력, 태양광, 뭐 원전도 필요 없고 화력 발전소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막 그냥 다 투자해보면 됩니다. 그냥 4차 산업 하면 뭐 인공지능에 200조 투자해보면 되고 뭐 우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주 개발에 또 200조 투자해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오늘 갔다가 헛걸음하고 났어요. 화가 나니까 별게 다 화가 납니다. 자, 일단 어디까지 했죠? 시작도 안 했죠.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요. 원래부터 제가 저는 이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문 닫고 기분 좋은 사람 없죠. 최저임금 올라갈 때부터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 정부에. 나보고 나 같은 자영업자 왜 하라고 도대체. 자, 그래서 오늘 잔고는 823만원입니다. 화가 나고 지금 방송을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다시 하고 있거든요. 하다가 말이 꼬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까 했던 내용인지 아닌지 이걸 지금 몇 번째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은 823만원에서 마이너스 8만원입니다. 오늘 손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시장이 다르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를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배팅을 하는데 오늘 상승할 걸로 생각하고 배팅했는데 시장이 출렁해버리는 바람에 제 계획과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을 잘못 읽었는 결과물이다. 마이너스 8만원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았는데 기관이 거래소를 1조 8천억이나 매도하길래 무슨 뭐 악재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도 보유 종목을 다 팔아버렸거든요. 팔아버렸는데 막상 미증시 오픈하니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버렸어요. 경제지표 호조가 나왔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경제지표는 신규 고용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가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3만 건인가로 줄었답니다. 예상이 80몇만 건인데 70몇만 건으로 실업수당 신청이 적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 적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던 게임스톱이 급락했습니다. 지금 어제 또 하락해가지고 지금 상승분을 다 되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차트는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출발했고 이만큼 급등했다가 한 3분의 2 지점에서 안 내려오고 행보하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반 정도 내려오면 지금 살리기 떨어졌다 횡보한다 이렇게 보고 이만큼 다 내려버리면 이건 끝났다. 이 재료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게임스톱 사태는 이제 진정됐다. 이거 처음에 주동했던 사람 공매도를 공격하자, 게임스톱을 공격하자고 처음 방송했던 사람이 지금 조사받고 있답니다. 그 사람 유튜버더라고요. 주식 유튜버. 그래서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 그냥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미국 뉴스에 우리 아들이 보여주던데 이거 급등할 때 130조 정도를 현금화 시켜서 챙겨놨고요. 그 나머지만 갖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공격하자 해놓고 자기는 130조로 그냥 앉아서 벌어놓은 상태. 다 합쳤을 때 한 370조 정도 벌었답니다. 여기 올라갔을 때.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금 줄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대박이 났죠. 내신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게임스톱 사태가 진정됐다는 호재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미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뭐 나쁘지 않죠, 지금. 그리고 독일 증시 보시면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거의 전고점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증시도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오늘 상승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밀렸기 때문에 미증시가 내려올 줄 알고 밀렸는데 미증시가 급등했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오늘도 기관들이 매도를 계속 쳤어요. 거래소는 조금 마지막에 매수를 했는데 거래소는 지금 한 1% 정도 상승했죠. 마지막 들어 올렸습니다. 강했는데 코스닥을 기관이 한 1000억대 1300억까지 팔았었어요. 마지막에 좀 다시 매수를 좀 하는 바람에 879억을 매도했는데요. 이 기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혀 팔 이유가 없는데 자꾸 팔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개시되니까 공매도 개시되기 전에 미리 그 기관들은 아마 물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고객들이 사놓은 주식을 정부사에서 대체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절것 아니면서 막 가지고 미리 땡겨서 파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미리 판다는 의미보다는 공매도가 그건 불법이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기관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팔아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시행될 때 그때 그걸 다시 또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걸 퉁쳐갖고 갚아내면 되니까. 그런 의미로 공매도 시행되기 전에 5월 3일부터는 공매도가 시행이 되니까 시행되기 전에 미리 앞서서 선행적으로 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지금 세계 증시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역방향을 탔던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갈 줄 알고 상승 쪽으로 배팅을 아침에 빠르게 확 했는데 갑자기 확 빠져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놀랐어요. 쫙 올라가다가 여기서 쭉 흘러내려버려가지고 마이너스로 가버렸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마이너스 쭉 가버리니까 제가 샀던 종목들이 다 뒤로 밀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출렁하면서 손실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잘못 봤는 죄니까 뭐 손실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는요, 뭐니 해도 풍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남 신안 앞바다에 48조를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설을 지금 막 한다기보다는 건설하려고 이제 삽질하는 거기 가서 이제 기념사 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는 유니선이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유니선 대장, 그다음 동국 SNC, 그리고 뭐 CS 베어링, 삼성엠텍까지 뭐 이런 쪽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세계 최초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십니다. 현대차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수소차 거기 갔을 때 2030 몇 년도까지 뭐 몇백만 대의 수소차를 생산해 갖고 세계 최대의 수소차 생산국이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시고 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몇 년 동안 그게 그냥 조용해 갖고 쭉 흘러내렸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죠. 그 다음 또 뭐 많아서는 뭐 한다 그러면 몇백 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막상 보면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요. 자, 셀트리온도 여기서 이때 대통령께서 셀트리온 꼭 셀트리온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국내산 치료제 개발이 눈앞에 왔다. 12월 달에는 상용화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건 놀래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이 백신 치료제가 완성된다 해갖고 쫙 올라갔는데 막상 보니까 뭐 임상 이상인가 뭐 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뭐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고 선별적 무슨 허용 뭐 어쩌고 오늘도 무슨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들을 때 쭉 올라가다가 국내산 하는 게 셀트리온 제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가다가 말 다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해갖고 다시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정부에서 너무
뭐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쭉 올라가긴 하는데 디지털 뉴딜인가 그거 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 돈 비즈원인가 거기 공장 방문하셔가지고 또 정보의 댐 뭐 하신 적 있거든요. 그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이 작업 보면 속만 상하는데 그죠? 디지털 뉴딜이죠. 드존 비존인가 이 종목이죠. 여기 있죠.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면 쭉 올라가는데 이게 그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남 앞바다의 원전 6기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대단히 풍력 말만 들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알고 보면 한 3, 40년 정도 엄청난 노력을 해갖고 했을 때 들똥말똥한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풍력이 전 세계 최대의 풍력 단지 해갖고 이제 원자력 다 필요 없고 이제 대한민국 풍력으로 먹고 산다는 생각이 들면 올라가겠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한 3, 40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가다가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될 것 같아서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풍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부분 오늘 제가 약간 꼬인 것은 고용센터 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공무원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일자리는 없는데 일자리 소개해주는 사람만 쭉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초코파이 올려놓고 앉아서 여유롭게 하는데 콱 막힌 면회도 안 되는 병원에 어머니 사인을 내가 어떻게 받아와야 한다는 날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꼬였습니다. 상당히 원래부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 확 폭발해 버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캄캄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엮기로 셌고요. 대충 그래서 그 풍력 쪽으로 시세가 몰리는 바람에 다른 쪽이 조금 약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했던 거 그냥 그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디텍하고 파버나인하고 한국큐빅 그다음 이차한불 일진전기 삼진 L&D 아침에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매수를 쫙 했습니다. 올라갈 줄 알고. 근데 사고 나니까 지수가 빠지면서 지수하고 똑같이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힘없이 흘러내려버려가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손절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마이너스 8만원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세 종목을 남겼습니다. 이 남긴 이유는 해외 증시가 봤을 때 악재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상승할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못 올라가는 것은 기관들의 장난 때문이다라고 보고 그 기관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해외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주말 동안 큰 악재만 없다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종목을 가지고 넘어가자. 대신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까 종목을 여러 개 가져가는 것보다 압축적으로 한 3종목이나 4종목 정도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건 설명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오디텍이라는 종목 300만원치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텍은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종목이 그 유동 물량이 일단 790만 주, 800만 주밖에 안 되죠. 그리고 부채가 거의 없다는 점, 유보율은 꽤 있고요. 그래서 기업 탄탄한데 조금 단점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적이 지금 평범하게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은 탁월하지 않은데 상당히 부채나 유보율 이런 쪽에서 그 다음 유동 물량에서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 설명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무슨 센서 이런 쪽 나오는데 요즘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나 센서 이런 쪽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이 종목 괜찮아 보여서 잡았습니다. 이거 그 올라가면 자꾸 눌러가지고 꼬리를 계속 달고 있고요. 갭으로 뜨면 또 누릅니다. 그러니까 유동 물량이 작다 보니까 누군가 살려고 확 당겨 올리면 이 세력들이 그냥 패대기 쳐갖고 눌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누르다가 더 이상 못 누르고 이 물량만 여기 있는 매물만 다 받아내고 나면 위로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지금 줄 거는 자리만 뚫고 이 위에서만 끝나주면 위쪽으로 강하게 슈팅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디텍으로 300만원씩 잡았고요. 그 다음 파버나인인데요. 어제 팔았다가 오늘 다시 잡는 바람에 수익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뒀으면 오늘 거의 한 4.5% 그냥 먹었을 건데 어제 팔아버리고 오늘
그 상승했을 때 잡았거든요. 매수 가격이 비슷할 겁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3,000원 손해보고 있네요. 아깝죠? 얘를 3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브나인을 잡은 이유는 이게 그 실적 나올 때가 다 됐는데요. 파브나인은 유동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거 있죠. 그 메가 ECS하고 똑같이 그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인공호흡기 만드는 쪽으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의 그 테두리 외관 부분, 무인 주문기 이런 거에 그 테두리 부분, 지금 샤이니즈라고 표현하던가요? 그거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유망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못 올라가는 거는 이 전환사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4,400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지금 쉽게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줄 꺼놓은 자리, 이 줄만 넘어서서 끝나면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 실적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흑자 전환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그 전해에 마이너스 5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3분기까지만 해도 4, 5, 6, 한 60억 되기 때문에 4분기 때 뭐 적자만 안 난다면 흑자 전환해가지고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비대면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이런 쪽으로 하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실적 좋게 나오면 위로 한번 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브나인을 일단 300만원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잡은 게 한국 큐빅입니다. 종목 쭉 넘기다가 보니까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쭉 넘기다 보니까 어제 차트 딱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고점 부분에 지금 거의 와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요 선만 넘겨버리면 강하게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 맞고 떨어지면 또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위로 한번 올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오늘은 올리지는 못하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 그 눈치 보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종목은 저는 항상 분석을 해보거든요. 뭐 잘 맞진 않지만 유동 물량도 많지 않고요. 880만 주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부품이 들어간다 뭐 이런 쪽이라서 나름 괜찮아 보이고요. 실적도 봤는데요. 지금 원래 실적이 4분기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3분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40, 60, 70, 90억 대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또 한 40억 나오려면 100억대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놀래가지고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위에 조금 여분이 있고요. 월봉으로 봐도 한 5천원대 정도는 돌파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큐빅에다가 남아있는 220만원 요렇게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하고 그 다음 관심 종목 따로 뭐 뽑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 날은 자동차 관련주를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풍력 관련주 쪽으로 단타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바람에, 여기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그동안 강하게 올라갔던 그 기아차 관련한, 애플카 관련한 종목들이 좀 밀렸거든요. 구형테크도 뒤로 밀렸고 대장격이었는데요. 상신 브레이크, 뭐 코프라 해가지고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체로 보면 밀렸습니다. 아주 강했던 종목. 그래서 이게 이제 풍력 쪽에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소진되고 나면 다시 자동차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난밤에 미정치 설명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애플이 상승했는데요. 애플 상승 이유가 애플이 현대 기아차와 전기차 생산 계획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CNBC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뉴스에 애플하고 현대 기아차하고 애플과 협업이 거의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이 되면 그동안 강했던 기아차 관련주들, 특히나 대충 제가 강한 것만 쭉 뽑아봤는데요. 뭐 만도라든가 이런 종목은 너무 무거운 종목이라서 이건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구형테크 같은 종목, 이 종목 근데 상한가 2번 나오고 지금 밀려버려갖고 조금 그렇긴 한데, 단일가 이틀째입니다.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단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풀립니다. 그래서 내일 풀릴 때, 내일 단일가 마지막 날 3일차기 때문에 잘 잡으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구형테크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싶으면 이제 상신 브레이크, 얘도 이틀 동안 단일가 거래입니다. 하루 이틀 지금 됐죠. 그 다음 월요일까지 하면 3일째 끝나고 나면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슈팅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좀 밀렸던 지하차 관련한 부품주들, 코프라 포함해서 뭐 평화전공, 제가 좀 강해 보이는 걸 위쪽으로 다 모아봤거든요. 이런 종목들, 해령실리콘도 그 전기차에 케이블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그 재료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신 시스템도 좋았고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 노리고 있다가 강한 종목을 월요일날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상신 브레이크를 월요일날 그 단일가 매매할 때 기회 봐서 한번 잡으면 화요일날 슈팅하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를 한번 노려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기아차 관련주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 어제 댓글에 그 한국 패키지 종목 문의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패키지는 그 저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카톤팩이라고 그러죠. 우유 1000ml 우유 사시면은 그 종이팩에 들어있잖아요. 그 종이팩 혹은 그 음식 같은 거 담는 종이로 만든 포장 용기, 예, 이거 취급하는 데가 한국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가 두 가지로 주로 움직입니다. 그 플라스틱 용기가 지금 그 처리가 곤란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플라스틱 용기가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답니다. 처리를 못 해갖고 이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그 원재료 사갖고 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 옛날에는 돈 주고 사갔는데 요즘은 돈 줘도 안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자는 이런 여론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빨대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용 안 하고 뭐 그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 규제 이런 쪽의 정책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그때 그 종이팩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한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확진자가 아주 많이 나왔을 때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때 이 12월 16일 날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12월 16일 이때입니다. 이때 그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 가지고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거든요.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돼 버리면 그 음식점 전부 문 닫아버리죠. 그러면 주문을 해갖고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하려면 종이 용기를 사용한다. 이게 연쇄적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한국 패키지가 대장적으로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하고 유사한 게 삼육물산입니다. 12월 16일 날 보시면 12월 16일 왜 이렇게 썰렁해? 12월 16일 얘는 뭐 크게 반응 안 왔네요. 그 다음에 포장지 관련주인 태림 포장 이것도 거리두기 단계 뭐 이런 쪽으로 할 때 움직이는 건데요. 12월 16일 얘는 좀 약하네요. 한국 패키지가 강하게 움직이는 날이 주로 보면 이제 거리두기 단계 상향해 갖고 식당 문 닫는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 보시면 유동 물량은 900만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많지 않다는 얘기죠. 괜찮은데 문제는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꾸준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해서 매출이 확 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 우유팩 같은 거 이런 거 갑자기 폭발적으로 예를 들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 금지 이래버리면 어쩔 수 없이 확 쓰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빨대 쓰지 말자 그러지만 쓰는 사람은 다 쓰고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막
강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이 뭐 전부 다 배달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탁월하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그냥 무난하게 계속 가고 있는 상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적이 확 늘어나서 오른다기보다는 그 기대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움직일 때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확진자 늘어날 때 거리두기 단계 상향할 때 이렇게 급등함식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라면 보시면 400명대 밑으로 내려오고 지금 좀 안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숫자가 뭐 한 8, 900명, 1000명대로 다시 올라가면 그런 위협을 느껴가지고 여기처럼 이런 현상이 나오겠는데,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 플라스틱 재료만 가지고는 급등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코로나 쪽을 좀 좋아진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 2월달쯤 생각해 보시면 신천지 사태 일어나고 나서 확진자가 급증했다가 그 다음에 진정되고 나서 여름 쪽으로 가면서 확진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뭐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강력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춰봤을 때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확진자 숫자는 줄어든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낮춰가지고 제한을 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 같으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확진자가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이게 그냥 뭐 동부구치소처럼 한 장소에서 몇백 명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냥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들을 항상 저도 보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테린 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쪽으로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놔두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관련주 누가 정리해 놓은 거에 거기에 한국 패키지가 있었어요. 이 종목이 워낙 많은데요. 이게 이제 뭐 정책 관련주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플라스틱 용기 제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 관련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 또 연결이 되나 하는 생각은 살짝은 들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관련주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보시면 TPC 글로벌이 강하게 올라갔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재 테마에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재명 관련주 중에 자동차 관련주 쪽이 들썩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가 계속 좋아지면 얘가 급등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이다 이러고 이제 따라가는 이런 식의, 포메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하다가 오늘 풍력 들썩하니까 얘가 살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면 얘가 또 이재명 관련주를 등에 업고 또 하면 슈팅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도 뭐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라스틱 사용 규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럴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해야, 배서 매매해야 그게 매도할 때도 내 생각과 틀릴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횡설수설 많이 했고요. 좀 비판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화가 많이 날 때는 또 화도 좀 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고 나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주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영상에도 저한테 충고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는 큰 돈 못 번다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종목을 집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디텍 찍었으면, 여기서 1차 잡고, 내려오면 또 2차 잡고,
내려오면 3차 잡고 해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 1차 내려오면 또 2차 여기서 몰빵했는데 급등하면 대박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전업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월까지 하고 나서 4월달에 부업 투자로 바뀌게 되면 부업 투자는 이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면을 계속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위험 관리하면서 분산해서 여러 종목으로 나눠놔야 좀 길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올리는 쪽보다 위험 관리하는 쪽에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찾는 거를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그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매일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구독자분들이 그 문의해 주시는 종목 있죠. 시너지 이노베이션 하면 이제 제가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쭉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찾아본 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괜찮아 보인다 싶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식으로 신성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그냥 종목 볼 때하고 이 종목 분석할 때 봤던 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태양광 뉴스 나오면 신성엔지 괜찮다는 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태양광 뉴스 뜨면 이쪽으로 확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원격 진료 비트컴퓨터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계속 그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보시면 뉴스 나올 때마다 구형테크가 자동차 부품으로서 급등했다는 것부터 또 MVH 코리아 어저께 상하가 갔었는데요. 뭐 손자 회사인 원방테크가 SK이노베이션 및 조지아 1공장 설비 수주 사실에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이게 계속 쌓이면 지금은 늦었죠. 상한가를 다 쳐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이와 비슷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이 종목을 바로 찾아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쌓는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지금 쭉 그 계속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을 하더라도 이런 관련되는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을 사갖고 나 일주일 더 묻어놓으면 되죠. 그죠? 길게 보고 이런 관점으로 와 종목 많네요 진짜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저기만 놔두는 게 아니고 뉴스 해가지고 아까 밑에서 설명해 놓은 그 순서대로 이게 종목이 쫙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쭉 보다가 자, 유니선이 강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명에 저게 첫 번째 화면이니까요. 유니선이 여기 설명이 어딘가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캔데 안 나오고 이러면 또 좀 섭섭한데 그죠? 자우지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게요.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 지금 그 마음이 바쁘니까 안 되는데 좌우지간에 이런 식으로 저기 있는 종목은 여기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또 그 유니선을 예를 들었네요. 쭉 보다가 급등하는 종목이 지금 별로 없죠. 보다가 보면 정말 오늘은 시장이 좀 별로였네요. 대체로 KB 오토시스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이제 아까 설명 있는 곳에 가서 가장 최근 거니까 위에 올리면 되겠죠. 쫙 올려서 봅니다. 얘 왜 올라가나 싶어 딱 보면 자동차 부품 테마 속에 미 조지아 공장 설립 소식에 상한가. 지금 기아차 조지아 공장 쪽에서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지아 공장이니까 애플카 생산하면 바로 그냥 여기에 부품 공급한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 갖고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추천해 주시는 종목도 여기다 계속 등록해 가지고 매일매일 눌러 봅니다. 강하게 올라가면 얘가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지, 부광약품 추천해 주셨던 분은 오늘 수익 좀 났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그 다음 상담해 주신 종목들 정리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놓고 계속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는 거는 제가 좀 약할 수 있는데요. 경험을 쭉 쌓아놓으면 이게 언젠가는 뭐 부업으로 하더라도 쓰일 수가 있고 그 경험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좋은 종목
궁금한 종목 댓글 주시면 월요일날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횡수수설 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